2주 전에 454건이었는데 지금 1000건이 늘었습니다. 서울은 3월 달에, 경기도는 2월 달에 도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좀 주목을 해야 하는 게 주요 지역에서 저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판단의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냐면요. 우선은 지금은요. 거래량의 회복 속도를 판단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는 거는 이 가격의 결과값입니다. 되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해서 전국이 다 가격들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금매들이 전부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선택적으로 봐야 되지만 전국의 거래량의 최저점이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4,442건. 너무 거래량이 작았죠. 예. 그리고 지금 전국의 2월 달의 거래량은요. 그 저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23,000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4,000건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보니까는 올라온 게 뭐 우리 집은 지금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지금 반응하는 지역과 대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반응하는 지역은요. 이게 지금 체감이 될 겁니다. 지금 뭐 거래량의 추이를 주간 동향을 보면은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전국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지방들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데는 아마 인천, 경기, 서울 정도의 일부 지역들이 이제 이 체감들이 좀 있을 겁니다.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거래량의 추이가 좀 이렇습니다. 오늘 기준입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도 1월 달에 1456건이었는데 집계가 이건 다 된 거죠. 근데 2월 달은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2월 달은 집계가 안 됐습니다.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1월 달 거래량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추이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2월 달에 거래량이 다 정리가 되려면요. 3월이 끝나야 됩니다. 3월 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월 달에 거래량을 넘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얼만큼 속도가 빠르냐? 2월 20일 제가 2주 전에 집계한 게 454건이었습니다. 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454건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요. 1000건 이상이 2주 만에 늘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빨리 늘어난 거거든요. 엄청나게. 속도가 진짜 빠른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게 뭐 얼만큼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요. 서울은 이번에 정상 거래가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4,000건 이상이 가야지 정상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을 내보면은 보통 5,000건까지 갑니다. 가는데 우선은 워낙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나와도 이제 가격의 움직임들이 커질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송파 같은 경우가 가장 많아요. 거래량 추이를 보면은 304건 송파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노원, 강동, 성북 같은 경우가 200건 이상씩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공통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점을.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최소 거래량들을 4,000건으로 잡았을 때 최소 정상적인 거래량에 도달한다라는 부분을 4,000건으로 잡았을 때 아직 좀 미비합니다. 정상 거래가 4,000건으로 할 때 1,530건이면은 지금 기준으로 38.3%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은 요것도 제가 볼 때는 70% 이상 3,000건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래량 증가하는 추이가 너무 빠르거든요. 2월 20일 기준으로 2월 달 거래량이 454건이었는데 지금 이제 2주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1,500건, 1,000건 이상 늘었습니다. 이 추이면은 되게 빠른 속도로 이번 2월 달은 정상 궤도는 아니지만요. 3월 정도면은 거래량이 정상 궤도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은 데가 화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원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꺾어지는 표를 보십시오. 3,200건 2022년도 12월 달 이 3,200건이었는데 1월 달에 4,900건, 5,000건 가까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6,328건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빠른 거냐면요. 일단은 저번 달 2월 20일 기준 2주 전 기준으로 2,100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나니까는 거래된 게 4천 건이 넘어버렸습니다. 6,300건까지 올라간 거예요. 진짜 빠른 겁니다. 그러면서 금매들이 지금 소진되고 있어요. 수원하고 화성 같은 경우가 가장 거래량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6천 건의 추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속도가 서울이 빠를 것 같지만요. 경기도가 훨씬 빠릅니다. 최소 거래량이 저는 정상 거래량이 최소에 도달할 10,000건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0,000건, 12,000건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 그런데 지금 10,000건에 도달하려면 한 63%, 그러니까 63% 정도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도는 2월달 거래량은 10,000건까지는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상 거래량의 수치는 나올 걸로 예상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그 낙폭이 컸던, 그러니까 가격의 떨어짐이 굉장히 컸던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역들이 거래량들이 많이 나오고 그 주변 지역들은 그 다음에 반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균을 내서 전체 거래량이라서 그런 거지, 이게 아직까지는 지역에 몰려 있어요. 쏠려 있어요.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뭐 전체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래량이 경기도 전체가 늘었다가 아니라 전체 중에서 유난히 많이 는 곳이 있다라는 부분. 경기도 31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수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가 두 개 합치면은 거의 1,400건 정도 가까이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고, 63% 도달했고, 2월 달에 얘는 서울은 3월 달에 정상 거래에 도달할 것 같고, 경기도는 2월 달에 도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2월 달 통계는 3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3월 말에 그 결과들은 나올 건데 10,000건 이상으로 저는 갈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2월 거래량들을 보면요, 인천도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인천도 이제 한 5년 정도, 10년 정도의 거래 정상 거래량에 보면요, 최소한 2,000건, 2,500건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 정상 거래량을 2,000건으로 잡았을 때 거의 80% 도달했습니다. 인천은 지금 보시면은 1,600건까지 거래량이 나왔어요. 오늘 기준으로 1,615건이 나왔습니다. 속도가 진짜 빠른 겁니다. 이것도 가팔라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디가 되게 많냐면요, 송도 쪽하고 이제 서구 쪽, 요쪽에 이제 거래량이 많고, 그리고 남동 쪽에도, 남동구 쪽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평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놀라운 걸 보여드릴 건데, 이 인천도 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정상 거래량을 2,000건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저도 이걸 제가 추측한 게 아니라 평균들을 한번 내본 겁니다. 예, 평균들을 내본 겁니다. 이때까지의 기존 거래량들을. 근데 이게 80%까지 도달했다. 저도 인천 같은 경우도 정상 거래 2,000건에는 충분히 2월달 거래량은 도달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3월 거의 말에 2월달 거의 거래량들이 집계가 다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신고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그 30일 동안에 매 그냥 거래가 되면 매일 그거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하고, 그다음에 뭐 말에 한 거는 그 말에까지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이거는 인천이 가장 속도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빠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는 세 개에 집중되어 있다. 연수, 특히 송도, 그다음 서구 같은 게 청라, 그다음 남동, 요렇게 세 개에 크게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 부평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그렇습니다. 부산도 이제 거래량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산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제가 이제 부정적인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시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좌동이면은 해운대 신시가지거든요. 신시가지도 거래량들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는 좌동의 거래량이 뭐 10건 미만이었다가 지금 50건 이상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제 그게 리모델링 이슈도 있지만은 지금 해운대에서도 조금 저가의 주택이나 선호되는 지역들의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부산은 갈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 갈 수 없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몇 군데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이게 간헐적이긴 하지만은 집중돼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진 데가 있고, 특히 이제 조금 선호하는 아파트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데를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조금 멈췄다가 사람들이 몰리고 조금 멈췄다가 몰리고, 이게 이제 조금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을 옛날보다는 확실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래서 부산도 지금 조금은 거래량들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얘도 제가 최소 정상 거래량을 보시면은 2,500건 정도로 잡았습니다. 원래 더 많이 거래되는 것도 많습니다. 많지만은 평균을 내보니까 2,500건 정도가 됩니다. 이게 최소 거래량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거의 62%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부산도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은 지금 뭐 해운대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조금 있고, 특히 이제 부산 진구 같은 경우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근데 부산은 뭐 인천이라든지 뭐 경기도처럼 거래량이 확 늘어난 데보다는 서울처럼 고루고루 조금 늘어난 양상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거래량들이 조금은 늘어나는 추이다. 이것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부산 사람들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죠. 부산은 수요가 꾸준한 데입니다. 특히 바닷가 라인과 해운대 쪽 이쪽 지역들, 마지노선은 전 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꾸준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부산에는. 네, 그래서 그래도 광역지자체 인구가 많이 빠지고 뭐 노인과 바다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고 하는데, 부산의 해운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요가 부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닷가 라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전국 수요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 바닷가 라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부산도 거래량이 조금 증가 추이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최소 정세 거래량에 대해서 한 62%까지 저는 올라왔다고. 이거는 뭐 제가 정한 지표입니다. 이거는 뭐 공신력은 없는 건데 평균을 내보니 이 정도는 가야지 정상적인 움직임이 있더라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했고, 거기에 도달을 한 62%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의 추이들이 있습니다. 거래량의 추이들이.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거래량의 추이들은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상급지 혹은 호재가 큰 지역에서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그 급등한 지역이 가장 가격의 낙폭이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면 추이가 보입니다. 많이 올랐고 많이 빠진 곳에서 거래량의 회복이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래량의 회복이. 그래서 예전에 낙폭이 이제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거래량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서울의 거래량입니다. 서울의 거래량. 서울에 보시면은 이 지금 굵은 선, 이 굵은 선이 실제 거래된 양이고요. 그다음에 이 얇은 선이 평균 거래량입니다. 평균 거래량. 서울의 거래량이 2009년도에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때 가격 상승했습니다. 아니 서브프라임이 2008년도인데 무슨 가격 상승이냐? 상승했습니다. 2008년도에 가격이 빠지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규제를 좀 풀고 거래 활성화 정책을 펼쳐서 1년 정도를 가격들이 1년 미만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떨어지다가 가격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10년도 이후부터는 수도권이 침체장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서울 보시면은 침체가 되었죠. 거래량이 평균보다 낮죠. 이때는 가격 둔화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가 되었습니다. 공포의 시장이 형성이 되다가 유동성 시장이 맞물리게 됩니다.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간 시기에는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다가 또 떨어졌죠. 상승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2010년 이때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들 규제책이 나옵니다. 2016년도에 좀 떨어졌죠.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평균 거래량보다 좀 떨어졌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규제로 압박을 하니까는 이제 규제 부작용들이 나오는 시기였죠. 이때는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상승기였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상승장이었습니다. 2014년, 2018년. 그러다가 거래량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9.13 대책입니다. 9.13 대책으로 평균 거래량보다 가격들이 더 떨어진 시점이 생겨버립니다. 그 거래량들이 둔화가 되었죠. 이거 오래 갑니다. 한 11개월 정도
갑니다. 2018년 9월부터 거의 10월부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9년 7월, 8월까지 거의 이제 둔화가 일어나다가 2019년도에서 2021년도에 거래량이 늘어났죠. 예, 이때는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시기, 급등장이었죠.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눌려진 시장, 억지로 가격이 하락하게 보이는 시장들이 형성이 된 게 지금 2022년부터 지금의 시장입니다. 거래량이 없죠. 가격이 보편화된 지표를 만들 수 없을 정도의 거래량이 형성돼서 통계 이래에 역대 최저의 거래량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도 평균보다 거래량들이 낮죠. 보시면은 상승했을 때는 거래량이 많았고요. 하락하고 둔화될 때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평균보다. 상승할 때는 거래량 많고 둔화되면 거래량이 적고 많고 적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서울만 그러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이게 가격 그래프거든요. 상승 이때도 평균보다 실제 거래량이 많았죠.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둔화됐죠. 이 실선이 이 평균보다 더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으니까 지금 가격들이 둔화가 됐죠. 여기 요 구간입니다. 2013년 17년도 가격들이 거래량들이 좀 평균보다 올라갔죠. 이때 가격 올라갑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이 평균 거래량보다 실제 거래량이 낮아졌죠. 가격이 둔화됩니다. 2020, 21년 크게 상승을 또 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때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들이 평균보다 훨씬 많이 왔죠. 이렇게 종종 빠지는 구간들이 이제 뭐 규제가 있었거나 뭐 이런 시기들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현재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이라는 요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신문에서 나오는 뭐 요소들 있죠. 전문가들이 나오기에는 어떻게 가격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시장 현재의 심리를 반영한 시장의 참여자들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나는 집을 안 살 거야. 10명 중에 8명이 안 살 것이다. 10명 중에 7명이 안 살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라든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요소들, 정말로 증명된 요소들을 대응하는 수단으로 그거의 추이를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추이를 제가 보여준 이유는요. 거래량들은요. 한번 폭발할 때 거래량들은 갑자기 올라갑니다. 뻥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도 뻥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도 뻥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의 추이 아까 보셨죠? 지금의 추이. 거래량이 2주 전에 2,000건이었는 게 지금 4,000건이 늘었습니다. 2주 만에. 경기도가 10,000건이 정상 거래라고 치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2주 전에 454건이었는데 지금 1,000건이 늘었습니다. 속도 빠르죠. 보통 거래는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의 거래량들을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현상들을 시장을 판단하지 마시고 이 거래량 과거의 이런 추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값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건요. 거래량의 추이입니다. 거래량의 추이를 가장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폭이 큰 지역들, 가격 낙폭이 큰 지역들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린 게 낙폭이 큰 지역일수록 거래량 회복이 빠르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래량 회복이 아까 전에 어디가 빠르게 나타났죠? 서울 같은 경우 뭐 지금 인천 한번 볼까요? 인천은 부평, 남동, 서구, 연수가 거래 낙폭이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거는 KB 통계입니다. KB 통계. 인천 볼까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 네 군데. 연수, 남동구, 부평, 서구. 서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크게 좀 빠진 시기가 2022년 1월이랑 2023년 2월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요 시기에 보면은 되게 많이 빠졌어요. 10% 이상씩 다 빠졌죠. 10% 이상 최대 연수구가 14%까지 빠졌습니다. 연수구가 제일 많이 빠졌죠. 다시 돌아오면은 연수구 같은 경우는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빠진 곳에서 급매가 소진되면서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을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 제가 이렇게 구간을 잡은 거는 이때부터 사람들이 가격 떨어지네라고 얘기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정이 된 시기가 2022년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요걸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 2월까지 보면은 강동구 같은 경우가 9%, 서울 자체가 서울이 평균 지금 6.35%가 빠졌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9.66, 평균보다 많이 빠졌죠. 그리고 송파가 8%대,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가 7.2%, 예, 평균보다는 좀 빠졌죠.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 9.67%, 도봉구 9.7%, 그 동대문 8.7%, 서대문 8.5%, 성북구 9.2%. 보시면은 성북구 많이 움직이고 있죠. 노원구 많이 움직이고 있죠. 거래량. 동대문구 거래량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강동구 장난 아니죠. 송파구 장난 아니죠. 가격 낙폭이 많이 올랐고 많이 떨어진 지역들의 급매 위주로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여기도 노원, 강동, 성북, 송파가 총 이렇게 거래량들이 많은 순입니다. 많은 순인데 송파가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어떤 걸 추이할 수 있냐면요. 지금 도봉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거래량이 노원보다는 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동대문은 지금 거래량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빠진 만큼. 서대문도 이제 좀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살펴보거나, 그리고 가격들이 좀 덜 빠진 지역 중에서 성동이라든지 마포 같은 데는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도 빠지긴 빠졌으니까.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곳이 가격이 가장 덜 빠진 데, 이 종로구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가격들이, 금매들이 소진되면서 가격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조금씩 호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올라오는 구간 자체가 이제는 이런 주요 상급지라든지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가격들이 올라오면서 주변에서 덜 내렸던 지역들도 멈춰서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우선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데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금 보시면은 뭐 신문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강남권 하락세 주도하는 송파, 예, 하락세를 주도했죠. 평균보다 훨씬 많이 빠졌으니까. 넷째 주 낙폭이 0.02%로 서울 25개 지자체 중에서 구 중에서 가장 낮대요. 하락폭이 가장 낮은 데가 이제는 송파가 되었습니다. 가장 센 지역 중에 하나가 송파인데 가장 낮은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헬리오시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목동 센트럴 같은 경우도 지금 양천구죠. 거기도 가격들이 움직였고, 월계시형이라는 게 미미삼입니다. 미미삼도 지금 7억에서 7억 9천으로 이제 상승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한번 볼게요. 경기도도 아까 보시면은 이거 보기 전에 기억 한번 해보시죠. 화성이 747건, 수원이 651건으로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보면요, 경기도가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격 낙폭이 16.89%,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입니다. 낙폭이 16%, 마이너스 16%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도 지금 거래가 엄청 많이 되죠. 중구, 중원구, 수정구 특히 거래 많이 되죠. 여기 낙폭 보십시오. 12%, 11%였습니다. 여기도 금매들이 소진됐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안양은 아직까지 반응을 안 했는데, 여기도 이제 조만간에 거래들이 지금 조금 기미가 있습니다. 예, 특히 동안구 같은 경우는 12% 빠졌으니까 기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명도 많이 빠졌죠. 예, 많이 빠지고 여기도 지금 거래가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천도 금매가 빠졌습니다. 거래량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인 중에 수지도 성목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것만 노란색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군포 의왕은 조금 아직 덜한데 이것도 이제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하남, 여기도 거래가 이제 좀 그래도 활발하게 금매들이 소진되고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양주도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도 거래량 좀 많고, 화성 보십시오. 15% 빠졌습니다. 15% 빠진 이런 낙폭.
가장 많이 올랐음에도 분양가의 3배 이상 올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이 엄청 빠졌죠. 그런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곡선 보이시죠? 예, 이게 뭐 지역으로 얘기했지만은 투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 그리고 신축들, 5년 이내의 지역들, 그런 지역에서 가격들이 많이 움직이고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이런 그 가격 낙폭이 큰 지역, 그리고 물건적으로는 신축이면서 신축이 가격이 많이 올랐었겠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 그리고 대규모 대단지 요런 아파트들이 이제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고 금매들이 붙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하는 게 주요 지역에서 저는 이 군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남은 조금 올랐지만 하남도 괜찮고, 의왕, 그다음에 김포, 예, 화성도 저는 지금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수지도 지금도 괜찮다 생각하고, 안양 이런 지역들이 조금 틈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다음 광명,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지역들이나 안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움직일 거예요. 네, 움직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이게 다 예상이 맞지는 않지만은 거래량과 가격이 낙폭이 큰 지역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난 데는 많이 올랐고 많이 빠진데, 호재로 많이 올랐거나 상급지여서 선호소가 많아가지고 수요가 몰렸던 지역들은 가격들이 크게 올랐고 크게 빠졌습니다. 반면에 빠진 부분이 다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금매가 소진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도 보면은 세종시도 조금, 여기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너무 많이 2020년도 그때 가격들 많이 오를 때도 세종시는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 전년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까지 빠졌는데, 지금 이제 가격들이 조금은 움직이는 양상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